회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는 다음과 같은 직선, 이와 같은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평면 도형을 돌릴 건데요. 그러면은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이와 같이 회전축을 축으로 하여, 이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 도형,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한 바퀴 돌릴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 회전축으로, 이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원기둥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오늘 다시 좀 그려보겠습니다. 회전축으로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을 축으로 뺑 돌리면 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을 회전축, 직선을 통해서 회전을 돌리면 다음과 같은 원기둥이 나옵니다. 그럼 이 원기둥은 회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옆면을 만드는 선이 있죠. 지금 이와 같이 이 선이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쭉 이렇게 옆면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 옆면을 만드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면을 지금 밑면이라고 하고요. 이 아랫면을 밑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아래를 바꿀 수도 있죠. 바꾸는 경우에 이 위쪽도 아래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쪽 면도 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도형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전축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돌리는 경우는 어떤 회전체가 될까요? 직각삼각형을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이 회전축 직선을 따라서 회전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원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밑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모선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회전축이 있고요. 그리고 반원을 돌리면 어떤 회전체가 될까요? 반원을 돌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그란 공이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수학용으로는 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반원을 회전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원래 돌렸던 반원의 이 부분이 모선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 어떤 단면이 나올까요? 지금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칼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은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자르듯이 위아래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옆에 빵이 쌓여 있는 그 사이를 칼로 이렇게 잘라낸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자르면 어떤 단면이 나올까요? 지금 원기둥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동그란 단면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위치에서 수직이게 자르더라도 무조건 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원뿔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회전축에 지금 수직이 되게 이렇게 칼로 도려내면은 원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무조건 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코 같은 경우에도 크기는 다를지 모르나 회전축에 수직이 되게 자르면은 크기가 다른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 단면은 항상 늘 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의 단면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르죠. 그때 자를 때 회전축이 포함되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쫙 위아래에서 아래로 자르면은 다음과 같은 보통 직사각형이 나오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텐데요. 근데 지금 같은 조건으로 해서 방향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일단 회전축이 포함이 되면 모두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자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세 개 모두 여러분들은 합동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원뿔 같은 경우에도 자르면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디로 자르더라도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합동인 삼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은 구 같은 경우에도 회전축이 포함되게 자르면은 이런 원인 단면이 나올 텐데요. 그 단면도 방향을 다르게 하더라도 늘 합동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지금 이와 같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직사각형이죠. 근데 이 직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 대칭 도형이다 라는 사실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전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직사각형이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 대칭 도형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사각형 반을 딱 이렇게 접으면은 둘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은 거는 이 원기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삼각형을 봐도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접으면은 완전히 일치하죠.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구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딱 반을 접으면은 회전축의 대칭축이 되면서 선대칭 도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